자, 수열의 합입니다. 수열의 합. 수열의 합이 되는 거고, 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시그마로 문제를 접근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자,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녀석 자체에서 AK가 등장하면서 K가 1부터 N까지 등장하게 되면, 자, 이거 자체가 나타내는 바가 뭐다? 이거 자체가 나타내는 바가 SN이니까 이 SN이 등장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 그렇지, 일반량을 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건다 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해되시죠? 자, 뭐가 주어졌다?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시그마로 표현이 되었다. 근데 특별하게 AK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대신에 뭐가 주어진 거야? 이 값이 얼마인지 주어졌으면 SN이 주어진 거고, SN이 주어졌으면 AN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됐지?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등장했다라고 칩시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자, AK분의 1 자체가 N제곱 플러스 2N이라고 주어졌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얘를 보고 멀뚱멀뚱 대입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뭐가 주어졌다? 자, 이 녀석 자체가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까지가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자, 이게 단순히 보기가 좀 힘들다라면 얘를 뭐라고 부른다? 얘를 BK라는 수열로 치환한다라면, 수열 자체를 이렇게 치환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라고 보시면, B1부터 시작해서 BN까지 합이니까 결국 얘가 나타내는 바가 뭐야? SN이야. SN이 얘가 되는 거고, N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인데 상수항이 0이네. 그럼 뭐예요? 등차 수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등차 수열이다라는 게 파악이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S0가 얼마야? 빵이지. 그러니까 첫째 항부터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인이 능동적으로 찾아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러면 SN이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볼게. 그러면 얘를 통해서 AN이 구했을 텐데 AN이 아니야. 자, 일반항 N번째 항이니까 여기서는 BK에서 BN이 일반항이니까 BN이 누가 나온다? BN 자체가 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얘 일반항인 누가 돼? 2N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렇게 되는지 알죠? 이해되세요? 이거 넘어가는 거 알겠어요?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되도록 하셔야 돼. 되도록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BN이 누가 되는데? AN분의 1이니까 역수 취해 주시면 답이 나온다 라는 얘기라고. 오케이? 됐어?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시그마가 들어있고 여기에 뭔가 수열이 있을 텐데, 이 수열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뭐? 1차식이나 2차식이나 또는 3차식까지는 뭘 이용해서 풀면 된다? 얘는 1차식, 2차식, 3차식은 시그마의 성질 이용해서 풀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 주시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고, 자, 지수식도 있어요. 지수식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니까 얘가 등비 수열이 되는 거니까 등비 수열의 합공식으로 문제를 접근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어제 했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조금 특이한 녀석들이 있는데, 어떤 녀석을? 얘를 이항분리 시켜줄 수 있는 거야. 이항분리. 자, 이항분리를 시켜주는데 이항분리는 특징이 뭐예요? 어떤 두 녀석의 착골로 나타내야 되는데, 착골로 나타낼 때 여기랑 여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다? 제조 관계죠. 서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제조 관계가 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몇 칸 차의 의미도 지어지겠죠. 몇 칸 차의 의미도 지어진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착골 형태도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항 분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고, 자, 이것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내가 어떤 녀석의 수열을 봤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하나씩 대입을 통해서 뭔가 공식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닌 거야. 그래서 하나씩 대입해봅니다. 일반항에 대입을 합니다. 자, 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해준다? 나열을 하는 거. 오케이? 대입을 하시면 나열이 쭉쭉쭉쭉 나열이 되겠죠. 나열된 상황을 우리가 관찰합니다. 그러면 관찰을 하시면 규칙이 발견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그러한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됐나요? 자, 근데 나열을 할 때에 제발 부탁인데 아무 생각 없이 A1은 뭐, A2는 뭐, A3는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뭐 계산의 흔적을 남기는 거야. 여기 같은 경우에 계산의 흔적을 남기는 거야. 흔적을 남기시면서 그러면 추론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당연히 질서가 있는 것들만 내겠죠. 질서가 없는 걸 내겠어요? 이런 생각을 해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 규칙이 다 맞아떨어졌어. 갑자기 한 100번째 항에서 이상한 특이점이 생기는 거야. 그런 문제를 시험 문제에 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욕먹죠. 옹기가 일어나겠지. 전국 단위로.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무조건 규칙이 있는 녀석들만 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 보통 이제 이렇게 나거든. A1이랑 A2랑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 나가는데 자 간혹 가다가 이게 첫째 항부터 규칙이 성립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떤 경우도 등장을 하느냐 하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특이항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규칙에 어긋나는 항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뭐가 질서가 유지될 수도 있으니까 자 첫째 항부터 성립한다. 둘째 항부터 규칙이 성립한다. 그런 것들은 일단 집착은 버리셔야 돼. 오케이? 난이도 높은 문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앞부분은 가려놓고 뒤에 있는 부분을 열어놓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보셔야 돼.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끝이야. 자, 근데 우리가 기타로 보시면 기타 봅시다. 기타 지금은 빠졌어요. 지금은 빠졌는데 몇 급수다라는 게 있어요. 자, 간단하게만 설명할게. 몇 급수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푸시느냐 하면 자, S에다가 공비 곱하기 S를 빼주시고 식 정리하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S를 별이라고 두는 거고 여기 있는 녀석이 마이너스 공비에 뭐가 되겠어요? 별이 되겠죠. 공비 곱하기 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몇 급수는 몇 가지 얘들만 같이 한번 볼 거란 말이야. 오케이? 몇 급수란 얘기야. 얘 같은 경우는 급수는 합을 뜻하는 거고 결국에는 여러 번 거듭된다라고 해가지고 몇 급수란 얘기야. 오케이? 됐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 자, 몇 급수부터 일단 먼저 들어가 볼게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가볍게 하고 넘어갑시다.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14-7번입니다. 자, 14-7번이고 자, 봅시다. 자, 이거 몇 급수 문제 풀고 이제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정리되는지. 자, S가 뭐가 되느냐? 1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쭉쭉쭉 가가지고 n 곱하기 3의 n승이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뭘 해주셔야 되느냐면 몇 급수의 구조는 항상 이렇습니다. 항들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케이? 근데 몇이란 뜻은 등비가 계속 여러 번 곱해진다라고 해서 몇자를 따는 거야. 오케이? 됐어? 자, 여기서 이제 3의 제곱, 3의 세제곱, 3의 n승이니까 등비 수열이 뒤에 등시가 아니고 이거지. 등비 수열이야. 말이 안 본다. 말이 계속 안 나오네.
등비수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앞부분 봅시다. 1, 2, 3 어떻게 가겠어? 등차 수열이지. 그렇지. 등비 수열과 등차 수열이 곱해져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의 합을 우리가 몇 급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잘했나요? 그래서 몇 급수라고 합니다. 얘를 이 녀석들의 합을 몇 급수라고 합니다. 몇 급수라고 한다고. 자, 그런데 자, 얘는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공비를 찾아서 공비를 싹 곱해주면 돼.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합이 S죠. 근데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준다? 3을 딱 곱해줍니다. 3을 딱 곱해줘요. 3을 딱 곱해준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3을 곱해줍니다. 자, 여기 3을 곱해주시면 여기에다가 3 곱하면 어떻게 되죠? 3의 제곱이 되죠. 여기다 3 곱하면 어떻게 되죠? 3의 세제곱이 되죠. 그러면 뭐가 맞춰지는데? 지수들이 맞춰지는 것들끼리 계산할 수 있으니까 한 칸을 뒤로 미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한 칸을 뒤로 밀어가지고 1 곱하기 3의 제곱이야. 왜?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한 칸을 다시 밀면은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별로 안 어려워요. 자기 자신한테 공비 곱한 걸 그냥 쭉 빼면 돼요. 오케이? 빼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등장합니다. 자, 쭉쭉쭉쭉 가시다가 자, 요 바로 앞에 누가 있겠어요? 3의 n승 앞에다가 n-1이 있겠죠. 이해되세요? 요 바로 앞에 있는 항, 요 바로 앞에 있는 항이 n-1에 곱하기 3의 n-1승인데 여기다가 3을 딱 곱하면 얘가 되면서 여기다가 3을 딱 곱하면 어떻게 된다? n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승이 되겠죠. 오케이? 자, 이제 두식을 어떻게 해준다? 뺍니다. 두식을 뺍니다. 오케이? 뺀다는 얘기야. 빼봅시다. 그럼 여기서 얘 빼니까 뭐야? 마이너스 2s가 되는 거고 여기서 얘는 1 곱하기 3은 그냥 3이라 적읍시다. 얘 같은 경우에 뭐라고 적을 수 있어? 3의 제곱이네. 얘는 3의 세제곱이네. 쭉쭉쭉 가가지고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니까 3의 n승에서 3의 n승으로 묶어내서 여기서 얘를 빼는 거니까 쭉 가서 3의 n승이 되는 거고 끝에 뭐다? 마이너스에 n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승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뭐가 등장한다? 반드시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예요.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알아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얘부터 정리합시다. 자, 첫째 항이 누구야? 3이야. 자면 안 돼. 공비가 누구야? 3이야. 항의 개수가 몇 개가 돼? n개가 돼.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끝이야. 그러면 첫째 항 공비 항의 개수 나왔으니까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에다가 공비의 항의 개수승 빼기 1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뒤에는 마이너스 n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승이 있겠네. 이제 최종적으로 답은 어떻게 내면 된다?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s는 여기 있는 녀석이 그대로 뚱뚱하지만 이렇게 그대로 들어올 거고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저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만 더 보여줄게.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2번 봅시다. 자, 2번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S가요 1 더하기 3x 더하기 5x 제곱 더하기 7x 세제곱 더하기 쭉 가가지고 n번째가 2n-1에다가 x의 n-1승 이렇게 등장할 텐데 자, 얘 같은 경우에도 구조를 보니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곱해져 있더라. 따라서 등차 수열인 1, 3, 5, 7 이거랑 자, 등비 수열인 x제곱 이렇게 곱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몇 급수죠? 몇 급수는 어떻게 해준다? 공비 하나를 찾아서 곱해주시면 됩니다. 어디에다가? S에다가 공비 하나를 찾아서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뭐야? 식정리야. 산수라고요. 딴 거 없어요. 식정리를 제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 식끼리 어떻게 해주면 된다?
자, 식끼리 빼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한 칸을 뒤로 민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 거란 말이야. 자 여기는 3 그냥 x가 되겠네. 여기는 x를 곱해서 밑에다가 해주면 3x 제곱이 돼. 얼마씩 차이나? 2씩 차이나.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되겠어요? 5x 세제곱이겠죠.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도 뭔가 있었겠죠. 요 바로 전항은 당연히 2가 빠질 거니까 2n 빼기 3에 x의 n-1승이 여기서 이렇게 왔을 거고 여기서 다시 2의 n-1승에 x의 n승이 되면서 이게 다 더해진다는 거야. 식기를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빼주면 됩니다. 오케이? 식기를 빼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건 n이야. 3이 아니고 n입니다. 쭉 빼주시면 1 빼기 x에 s가 되는데 자 색깔을 조금 달리 칠할게. 여기 1이야. 1 딱 갑자기 있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2x고 뒤에 있는 거는 2x 제곱이고 뒤에 있는 거는 2x 세제곱이야. 등비수열 이루네. 쭉 가서 어디까지? 2까지 등비수열 이룹니다. 2x의 n-1승 2까지 등비수열 이루면서 제일 마지막에 제발 부탁인데 이거 빼야 됩니다. 오케이? 다시만 망하는 거야. 이거 빼야 됩니다. 마이너스에 2n-1의 x의 n승이 되는 거고 자 이제 마무리 지어봅시다. 자 마무리 지는데 여기서 센스라는 게 좀 발휘가 되거든. 여기 봐. 여기서 이만큼 곱할 때 얼마 곱해져요? x. 그렇죠. 여기는 x가 곱해져요. 계속 x가 곱해지는 거야. 이까지는 계속 x가 곱해지는데 이거를 x를 곱했을 때 얘로 바꿔주려면 얘는 뭐 필요해? 그렇지. 2가 되도록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1을 어떻게 해준다? 2로 바꿔놓고 제일 끝에다가 빼기 1을 해준다는 얘기야. 그럼 뭐야? 등비수열 안에 이만큼이 다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간다는 얘기야. 자, 첫째 항이 이제 누가 되는데? 첫째 항이 2가 되고 공비가 누가 되고? x가 되고 항의 개수가 몇 개가 되고? 항의 개수가 n개가 됩니다. 그래서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에다가 1 빼기 공비의 항의 개수 승을 해주시면 이 식 자체가 굉장히 너저분했는데 딱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에다가 1 빼기 공비의 항의 개수 승해 주시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의 2n-1의 x의 n승이고 그다음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 값이 이렇게 돼.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해주면 된다? 약분해 주시면 되겠죠. 약분해 주시면 s라는 거는 자 이거 그대로 오시는 거고 여기에다가 1 빼기 x분의 1을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끝. 오케이? 잘했어요? 이해되시죠? 자, 별거 없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몇 급수야? 구체적으로 좀 정리합시다. 몇 급수예요? 몇 급수는 어떤 특징을 가진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곱해져 있는 형태인데 이 녀석의 합인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몇 급수라고 불러요. 몇 급수는 자 s에다가 뭘 빼주면 되느냐 하면 공비 곱하기 s를 빼주시면 된다 이 얘기야. 오케이? 빼주시고 그 다음 뭐 해주시면 돼? 그냥 식정리를 하는 거야. 자, 식정리를 할 때 근데 반드시 뭐가 동반이 된다? 이 부분이 동반이 되겠죠.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포함이 된다는 얘기야. 그까지만 생각을 해주시고 몇 가지 의견표만 풀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과제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시면 자, 뭐냐? 이제 개차 수열이다라는 게 있어요. 교육과정에 빠졌고 정석에는 계속 있긴 한데 요 부분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일단 해드릴게. 자, 몇 급수도 빠진 내용인데 일단은 뭐 다 얘기는 해드렸어. 자, 개차 수열이야. 자, 개차야. 그러니까 뭐 계급별로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야. 결국에는 관계에서 차이에서 수열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니까 자, 요런 겁니다. 자,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고 A4가 있고 A5가 있어요. 자, 다른 게 아니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자, 내가 여기를 1이라고 두고 얘를 2라고 두고 얘를 4라고 두고 얘를 7이라고 두고 얘를 11이라고 둡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닌 거야. 오케이? 근데 뭐를 볼 수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차이야. 얘를 보고 개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건데 개차 수열은 누가 개차냐면 이게 개차 수열이에요. 첫 번째 얘랑 차이가 얼마 나와요? 1 나와요. 그래서 얘랑 차이가 얼마 나와요? 2 나와요. 얘랑 차이가 얼마 나와요? 3 나와요. 그 다음 얘랑 차이가 얼마 나와요? 4 나와요. 자, 누구를 개차 수열이라고 부르느냐? 개차 수열은 여기 있는 이 녀석을 개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위쪽에 있는 차이를 개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그러면 개차 수열을 알려면 개차 수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면 뭐가 필요해? 개차 수열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특정한 항만 알면은 개차 수열을 통해 가지고 원래 있는 원수열을 알 수 있다 이 얘기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그래서 이제 뭐를 파악을 한다. 자, 들어보세요. 얘가 차이가 수열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항이 A1이 아닙니다. 첫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이기 때문에 첫 번째 차이는 얼마 나와? A2 빼기 A1이 첫 번째 항이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결국에는 개차 수열은 차이가 수열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항은 A1 아니고요. A2도 아니고 A2에서 A1을 뺀 그 첫 번째 차이가 첫 번째 수열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A2 빼기 A1이 첫 번째 항이고요. A3 빼기 A2가 두 번째 항이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누가 나오니? 1 나오죠. 여기서는 누가 나오니? 2 나오죠. A4 더 빼기 A3가 얼마가 되는데? 3이 나오죠. 오케이? 쭉 가다가 AN 플러스 1. 자, 그럼 누구한테 비중을 좀 실느냐? 얘한테 비중을 실는 거야? 뒤에 있는 거? 왜 뒤에 있는 거에 비중을 실어야 될까? A2에서 A1을 뺀 게 첫 번째 항. A1을 뺀 게 첫 번째 항, A2를 뺀 게 두 번째 항, A3를 뺀 게 세 번째 항이니까 여기다 비중을 실으면 된다. 오케이? 빼는 녀석이 항 번호랑 동일한 거니까. 그럼 내가 n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뭐가 된다? n번째 항은 얘가 n번째입니다. 이해되시죠? 얘가 n번째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뭐가 된다? 얘가 n이 된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끝났어. 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의문이 들어요. 저거 왜 배우는데 그거잖아. 저거 왜 배우는데? 개차 수열을 배워서 내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라면 개차 수열과 특정한 항을 알면은 원래 있는 원수열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어떤 시스템이냐면 개차 수열을 알잖아요. 개차 수열을 알잖아. 개차 수열을 알면은 뭐를 알 수 있다? 원수열. 원수열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이해돼요? 자, 쌤 어떻게 알아요? 라면 자,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질서를 찾아가지고 일반항을 일단은 구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뭔가 떠오르는 거 없어? 몇 칸 차야? 한 칸 차지. 같은 제조 과정이네.
이항분리랑 똑같은 거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항분리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시그마 K가 1부터 얼마까지? 자, K가 1부터 N까지 해도 되고 N까지 했었을 때랑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했었을 때 어떤 차이가 벌어지는지만 한번 봅시다. K가 변수니까 얘를 K로 바꿔주시면 돼요. AK 플러스 1에다가 AK가 되는 상황이고 여기도 똑같이 AK 플러스 1에다가 AK가 되는 상황인데 자, 누구를 뒤에다가 끝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AN 플러스 1 나오고 앞에다가 시작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A1이 되는 거니까 A1이 결정되면 얘는 무조건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됐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입을 하시면 AN이 만들어질 거고 뒤에 있는 거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A1이 되겠네. 오케이? 다 됐어요? 자, 지금 현재 요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게 N으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부분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본격적인 얘기는 조금 쉬었다가 개차 수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좀 쉬었다 갑시다.